안녕하십니까, 최창현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러나 사실 가정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문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해석, 독해를 잘하게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였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 왔지만 서술어를 찾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영어는 위치를 소중히하는 자리를 중요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잡은 어른데 그 기초가 뭐였어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서술어 찾기였거든요. 서술어를 찾아야만 그 나머지 요소들이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그 서술어를 찾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가전법을 포함한 그쵸? 예. 서술어, 형태, 인자. 글자가 잘 이쁘지 않죠? 예, 그렇지만 알아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서술어 형태 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있었지? 더듬어 봐요. 시작. 외워봐야지.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주어의 인칭, 수, 시제, 태, 법. 이 다섯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자리를 법이 당당히 차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가정법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법을 한번 제대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써 있죠. 가정법이란 주어지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로. 자, 선생님은 천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천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천재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천재라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자체는 우리말에서도 보면 가정하다 그러잖아. 야, 내가 백만장자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우리말에도 흔히 있잖아요. 내가 백만장자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인데 가정법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가정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 법을 알아보고 서술의 형태의 인자로서의 법으로서도 써먹고 다양하게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법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종속 접속사 if로 시작되는 복문의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문이 뭔지는 아시죠? 복문은 예를 들면 2% 시작됐다. 정투조수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절이 들어있는 문장이 복문인데요. 2% 시작돼서 주어 서술어가 일단 있어야 이게 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시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오면 야, 이런 게 바로 복문이죠. 예, 복문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이루어지냐면 이것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절이라고 그러죠. 주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종속절과 주절의 형태로 이루어진 복문의 모양으로 가정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 복문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정법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된다. 가정법은요, 암기를 하지만 안 되는 암기가 가장 필요한 문법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가정법은요, 뭐죠?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법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종류 다섯 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쉬워요. 시제 중식으로 정의가 돼 있죠?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이 다섯 개의 종류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외우긴 쉽지 않아요? 예.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겁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나 가끔 나오는 가정법 미래는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도 면에서는 이건 너무 흔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게 돼요.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 야, 종류를 알면 뭐하니?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항상 우리는 응용의 포인트를 두라고 그랬죠. 문법의 포인트는 응용이에요.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이 역시 30년 노하우, 내 주, 어? 어, 에이, 넘어가자. 30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자, 우선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현재는요. 자,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란 얘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내가 수능 시험을 봤어. 근데 발표 날이 일주일 후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수능을 잘 본다면, 근데 아직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정할 때는 예, 가정법 미래나 현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이 밑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어제 버스를 타다가 잘못해서 계단에 걸려서 미끄러져 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 아, 내가 그때 버스를 탈 때 조금만 주의했다면 어때요? 자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쪽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가정법을 쓸 것이냐 할 때 제1 분류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다면 이쪽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이쪽이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구분이 쉽지요? 네,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는 가정법 미래와 현재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 쉽죠? 가능성이 없다, 있다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내가 수능 시험에 발표가 아직 일주일 남았어. 근데 내가 수능 시험에서 모두 다 1등급을 받는다면 이런 전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잖아.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그냥 시험지 구경만 하고 나왔는데 모두 다 1등급 받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가정법 미래를 쓰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를 썼느냐 현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보여요. 그게 가정법의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느낌에. 그죠? 그러면 내가 수능 시험에서 모두 다 1등급을 받는다면 이런 표현은 어디로 써야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쓰겠죠. 자, 반면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요.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재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이라는 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차이가 나야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은 가정법의 반대인 직설법이죠. 용어는 크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그대로 쓰면 직설법이에요. 따라서 가정법 과거는요. 용어상으로 왜 과거란 말을 썼냐. 현재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썼냐면 직설법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면에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혼합가정법은요. 따로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는 꼭 기억하고 오세요. 주절, 종속절 알죠? 보통은 이게 현재면 여기도 현재, 과거면 과거인 게 정상인데요. 이 혼합가정법은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시간차가 날 때 쓰는 거예요. 혼합가정법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다면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텐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표현으로. 그러면 옛날에 공부를 잘했다 하는 그 내용은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 모양 요 꼴일 때 하는 것은 지금 얘기죠. 어때요? 시간차가 나죠?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는 뭘 쓴다? 혼합가정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가정법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정법 자체의 정의라기보다는 이 5가지 가정법이 있고 언제 어떤 가정법을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것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정법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외우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가면 여러분들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수업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탁합니다.